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선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의 선반적인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얼마 전 임대차 3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통과됐죠. 임대차 3법이 무엇이고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임대차 3법 외에도 원주의 부동산 아파트 분양 상황이라든가 매매 동향, 또 경매 물건이나 종류, 또 부동산 점포 입점, 여러 가지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계로 부동산의 이면서 공인중개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얼마 전에 이제 원주가 미분양 지역에서 이제 해제가 됐는데요. 지금 원주간에 어떻게 아파트 거래는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오름세를 보이는 곳은 지금 기업도시 쪽 방향과 그다음에 이제 원주 역사 들어오는 무실동 그리고 단계동도 이제 봉화산 택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물량 자체는 전세 물량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고 매매도 지금 현재 24평대의 금액대는 지금 현재 소진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지난번 이제 미분양 아파트가 다 분양이 되고 최근 들어서 또 분양 소식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난 7월 10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원주의 좀 동향은 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710 대책이 지금 현재 그 세금에 대한 부분이 좀 제재가 되면서 신규 물량이 지금 현재 원주 같은 경우는 지금 풍경채 아파트하고 경남 하나스빌 그 외에 이제 아파트들이 분양될 예정인데요. 금액에 대한 부분이나 이제 세제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전환점이 될 수 있어서 좀 주춤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관망하는 상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부동산 동향에서 알아보고 있고요. 임대차 3법 얼마 전 국회에서 발의돼 통과됐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전화 주시면 상담받을 수 있겠고요.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대차 3법 무엇인지 이 내용부터 좀 알아볼까요? 일단 임대차 3법은 이제 전월세 신고제와 그리고 이제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일전에는 이제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분들이 이제 신고를 해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전월세 신고 부분을 이제 계약 당사자가 직접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전입과 이제 과소 신고에 대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단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계약 후에 30일 이내에 그 계약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각 시군구청에 원주시청에 이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 전월세 이제 신고와 동시에 이제 확정일자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아마 임차인이 신고를 하는 그 빈도수가 높으실 걸로 보입니다. 그럼 전월세 신고제, 이제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이렇게 세 가지가 해당이 되겠나요? 네네. 그럼 요 세 가지 임대차 3법이 다 그럼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이제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 6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요. 그 전월세 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번 달 말부터 7월 30일 발표되고 8월 달부터 이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내년 6월 1일. 네네.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은 8월부터 이제 적용된다는 말씀이신데, 자, 그렇다면 이 전월세 신고제 이건 뭔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월세에 대한 내용을 시청이 이제 신고라는 제도인데요. 네. 전세인지 월세인지 이제 신고를 해서 실질적으로 전입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신고에 대한 부분은 이제 부정확한 불투명한 부분을 이제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고제를 제 제도를 만든 제도입니다. 근데 요거 이 전월세 신고제는 그 공인중개사가 했다고요? 일전에는 이제 공인중개사나 이제 법무사 분들이 이제 대신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실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 임차인, 임대인과 임차인인데 대부분 이제 확정일자에 대한 그 보호는 임차인 부분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 세입자 분들이 신고하실 수 있는 부분이 더 높습니다. 네. 예, 상담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세입자가 있지는 하지 않고요. 네네. 집주인이 법 시행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했어요. 네네. 새 세입자가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인데 이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일단은 그 법 시행 전이시라 그러면은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 해당은 안 되십니다. 왜냐면 이미 이제 집주인과 그 새로 들어오시는 임차인 간의 계약이 성립이 된 상태이고 그 권리는 이제 우선적으로 새로운 세입자한테 있기 때문에 이제 비록 기존 세입자가 계약 기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구권 자체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법 시행 이후에 이제 적용되는 부분이라서요. 이제 임차인 새롭게 들어오는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으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네. 임대인이요. 네네. 거주를 하지 않고 허위로 갱신 거절을 했을 때 네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 액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임대인과 이제 임차인 간의 그 손해배상 그 예정액이 예를 들어서 이제 갱신 거절 당시에 월 단위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제 전세금은 이제 전액 월세로 전환한 그 법정 전환율의 4%를 적용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하면 전세 3억이면 4%가 적용이 되면 120만 원 정도 됩니다. 3개월치 적용되면 총 360만 원을 지금 허위로 허위로 이제 거주를 하겠다고 임차를 내보낸 임대인이 그 전세입자한테 360만 원을 지불하셔야 되고요. 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 이제 임대인이 이제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해서 얻은 그 월 단위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럼 그 갱신 거절 당시에 이제 그 금액이 산정된 금액에서 예를 들어서 전 세입자가 50만 원이었는데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70만 원으로 한 20만 원에 대한 차액에 대한 부분을 2년 동안 환산을 해서 전 세입자한테 돌려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20만 원의 차액은 24개월로 환산하면 48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한 가지 방법, 이제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갱신 거절로 인해서 임차인이 이제 입은 손해액이 이제 어떤 금액인지 산정한 금액 중에서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전 세입자가 손해배상액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무서운 거네요. 굉장히 강화된 방법이죠. 목소리를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법이 강화가 됐나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월세 신고제라던가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던가 전월세 상한제라던가 이런 부분이 임대차 3법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강화된 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잖아요. 그 집주인이 자기네가 산다고 그 나가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인테리어를 엄청 많이 했고 뭐 안 나간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분이 그런 상태인데 법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법 소송은 아니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매도잖아요. 매도인데 만약에 매수인께서 실거주를 하시겠다 그러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그 매입하시는 부분 아니면 지금 현재 주인분이 실제 거주를 하겠다. 직계 존속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하다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을 비워줘야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요. 아니 이제 집은 그렇고 상가 얘기하는 거예요. 상가. 아니 이거는 주택에 관련된. 상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세계로 부동산 임혜서 공인중개사 모시고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부동산, 세계로 부동산 임혜서 공인중개사 모시고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이번에 국회에서 발의되고 통과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네. 저기 아파트를 월세를 줬거든요. 네네. 그런데 2년이 끝났는데 그 예. 사시는 분이 연기를 해갖고 예. 2년을 더 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1년 계약 만료가 언제쯤 됐어요, 어머니? 완료는 지났어요. 만료는 지났어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말로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써야지 되나 그냥 말로 해서 그냥 저거 해도 되나요? 그걸 여쭤보려고. 재계약을 다시 해야 되느냐 마느냐. 네. 네네. 일단은 어머님이 그 생각하시는 그 월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내가 더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뭐 내보내시고 아니면 이제 임대에 대한 수익 때문에 지금 월세를 놓으시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현 상태로서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계약서를 정시 작성하시지 않고 그 계약이 갱신이 된 거예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에 있어서는 계약 갱신 청구권 자체가 인정이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계약 자체에서 이제 임의대로 이제 계약을 다시 쓰시거나 아니면 지금 그 증액에 대한 부분, 월세 증액에 대한 부분이 5%로 정해져 있어요. 5% 미만으로 협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세입자분하고 상의를 하셔서 2년 동안 더 있을 건지 재계약을 하시고 했어요. 네네. 구두로 일단 일단 계약이 된 상태고요. 네. 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어머니. 지금은 작성을 하셔서 왜냐면 이제 그 전에 있던 것까지 소급 적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에 그 갱신하신 게 시점이 언제세요? 갱신하신 한 게 요 근래예요. 요 근래. 7월달? 지난달에. 그냥 말로 다 해갖고 2년을 더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네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해놨거든요. 네네.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전화드린 거예요. 그걸 써야지 되나, 채용적으로 써야지 되나, 그냥 말로 다 해야 되나.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머니. 써야지 돼요? 예. 네, 그냥 월세는 그대로 받는 거거든요. 네, 월세 그냥 받으시고 요즘에는 이제 공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분하고 이제 그 잘 협의하셔가지고 뭐 그 월세 내시는 부분이 문제가 없거나 이런 부분이라면 다시 갱신하셔서 그냥 쓰셔도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세요, 어머니. 그래서 그냥 구두 이렇게 우리 둘이서 이렇게 저거 써도 되나 어디 저기 그러면은 구두로 계약한 거하고 또 이렇게 다시
계약서를 쓰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갱신이 지금 그 두 분이 이제 말씀을 하셔서 네. 그 계약이 갱신이 합의하에서 합의된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문서화 시키는 게 좋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그래서요? 잘 협의하실 때 5% 상한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협의하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요번에 이제 계약갱신이 되고 나면 그 기간에 대해서 또 추가로 요구를 하실 수가 있고 그때도 이제 5% 상한이 가능하시긴 한데요.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올려서 하실 건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하실 건지 상의하셔가지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구두로 계약을 했으면 네. 더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안전하게 하시려면 계약서를 다시 쓰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대로 유지해도 써야 되고. 네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앞서 이 계약갱신 청구권, 이 법이 굉장히 좀 강화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죠,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이? 그 기존의 세입자가 이제 기존 그 2년 계약이 이제 끝난다면 추가로 이제 2년을 더 계약을 연장하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이제 묵시적 갱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묵시적 갱신하고 계약 갱신 청구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거부권 자체를 이제 주장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뭐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없고 상담 전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옛날 아파트들은 가격이 좀 내려서 그 청솔 아파트에 6천만 원에 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요즘에 시세로 봐서 아파트를 사야지 될까요? 아니면 계약 갱신 해서 그냥 두실 건지 새로 세입자로 살 것인지 그 어떤 게 나을까요? 지금 고객님이 아파트를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거죠? 네. 아니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신 거예요? 임차인이신데 아파트를 지금 사야 될 시기인지 아니면 그냥 전세로 사야 되는지,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오를 것인지 저기 계약이 만료가 돼가지고 좀 물어볼 수 있어요. 계약 갱신을 더 해야 되는 건지. 네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고객님이 이제 그 거주하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지, 또 이제 자금력이 또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리고 이제 이사를 할 시기에 자금력을 또 추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4년 후에 내 집을 사겠다는 어떤 그 정확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현재 전세 6천만 원 정도면은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닙니다. 근데 분양 물량이 아직 현재 많이 남아 있고 신규 아파트들이 이제 왕왕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세로 할지 아니면 매입을 해야 될지 시기를 제가 정해드린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고객님이 원하시는 게 이제 자가주택으로 해서 내 집을 보유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구형 아파트들도 좀 많아요. 그리고 신형 아파트들도 있고 구형 아파트를 뭐 리모델링 하셔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 뭐 다주택이 아니시라면 지금 현재 무주택자한테 주어진 혜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이제 전세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단점이 뭐냐면 비워달라, 뭐 나가달라 이런 부분이 지금 계약갱신 거절권이란 부분이 부각이 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살고 계셔서 연장을 하셔서 2년 더 사시다가 뭐 2022년도나 이때 내가 집을 그때 좀 집값이 안정이 되면 매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를 하셔서 지금 유지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 한 6개월 정도 남으셨나요? 아니요. 금방 이렇게 정리를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더 갱신을 더 할 수 있잖아요. 2년 더. 그거를 해야 되는지, 이게 그 청솔 아파트가 전세가 6천인데 청솔 아파트가 7,500에 나왔어요. 그런데 새 아파트도 많고 그래서 싸니까 해야지 되는 게 옳은가 요즘 추세로.
요즘 뭐 임대 아파트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급하게 뭐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괜찮을까? 여유 자금 없으면 급하게 뭐 서둘러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나요? 제 생각에도.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계획갱신 청구권 앞서서 뭐 아까 배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요 마무리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임대인이 기존에 있는 세입자가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내가 다시 계약을 하겠다라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거부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갱신이 된 후에 임대인이 그 시점에 나는 여기 들어가서 살 거야, 아니면 내 직계존 미속에 해당되는 나의 가족들이 같이 함께 거주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 또 이 또한 임차인이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 요구될 수 있는 그 계약 기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집을 비워 주셔야 됩니다. 이게 계약 기간 중이라도요. 예, 계약 기간 중이라도 그거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셔서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기간이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임차인한테 통보를 해주셔야 돼요. 예, 그 통보를 하고 뭐 이사 가는 시간도 서로 이제 주어지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통보하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20일부터는 지금 좀 바뀌는 제도가 이제는 1개월에서 6개월인데 2개월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일, 한 달 30일이라고 하면 뭐 29일도 안 되고 27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전에 통보하는 미리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예. 그렇지 않으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제 요구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집을 비워줘야, 준비사항도 없이 이제 집을 비워줘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이 그 한 가지가 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시면은 임차인에 대한 부분이 자기가 이제 불법 체류자라던가 어떤 거 불명확한다던가 주택을 상가로 활용을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9가지의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임차료도 뭐 2개월 이상 뭐 이렇게 연체했을 경우에는 또 계약갱신 요건이 거절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요거는 이제 계약 갱신할 때 5% 이내로 제한이 돼야 된다. 네네. 예, 이 내용이죠. 이건 모든 지역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네, 서울 지역도 이제 미만으로 추정되고 지자체마다 또 조금 이제 조례가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5% 미만으로 이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세계로 부동산 이메에서 공인중개사 모시고 부동산 전반적인 동향과 함께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M2 스피닝의 심승학 대표 모시고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